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4,700선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4,700선 지지라인을 테스트하기 위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대적인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도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감이 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우리 시장. 이러한 가운데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일정이 있어서 기대하셨던 분들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켓 A컷을 통해서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 헬스케어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그 순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형 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매도세가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내용과 우리 바이오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1일이 지났습니다. 우선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일부터 15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메인 트랙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발표가, APAC 트랙에서는 아시아의 유망한 바이오텍들의 발표가 줄지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가 기업이 1,500개, 참가자는 8,000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메인 트랙에서 총 25개 글로벌 톱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실제로 발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 핵심은 빅딜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총 3가지의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일라일리와 엔비디아가 AI와 관련돼서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고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도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에브비와 레메젠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키트루다 후보와 관련된 이중항체에 관련된 기술과 관련돼서 56억 달러의 기술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노바틱스와 사이니로파마, 미국 관련된 기업이죠. BBB 셔틀 기반의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겠다는 빅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키워드는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와 그리고 ADC, 뇌질환,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름은 없다는 거겠죠. 다음 장으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요, 지금 10년 연속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요, 메인 무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미국 공장 그리고 제3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축을 확장하겠다라는 발표였는데요. CDMO의 초격차를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미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하고요. AI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생산 능력과 글로벌 거점 쪽을 보게 된다면 미국의 록빌 공장을 인수해서요, 처음으로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6만 리터 정도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2에서 4만 리터의 증설을 가능하도록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송도에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공장들이 줄지어 있죠. 지금 1에서 5공장까지만 하더라도 78만 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6공장 새롭게 형성할 예정이고 제3 캠퍼스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34년까지 7조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멀티사이트 체계를 보다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리스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건데 ADC뿐만 아니라 CGT,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와 관련돼서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요. 오가노이드, 사람과 비슷한 미니
핵심이 장기와 관련된 연구 개발입니다. 대응 설비를 구축을 해서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까지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의 전략을 세우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를 넘어서서 신약을 개발하고 실제로 생산까지 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조금 더 수율과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도 했는데요. 디지털 트윈 공장을 만들고요. 전자배치 기록을 통해 도입을 해서 이를 통해 원가나 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생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200만 원 선까지 성큼 다가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역시나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은요,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의 투트랙 전략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지금 서진석 셀트리온 대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트리온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자리가 굉장히 탄탄하죠. 캐시카우를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11개의 제품인데 41개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타깃 시장을 4배 이상가량 넓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직판 체계를 강화해서 마진율을 더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신약 부분에 있어서도 고부가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2028년까지 임상 실험, 실제로 사람에게 시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셀트리온도 미국에 대한 거점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생물보안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억제할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생산 시설에 증설을 해서 공급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위탁 생산도 병행을 해서 수익원에 대한 다변화를 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신약이라는 고성장 옵션을 동시에 키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 남은 일정이요.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PAC트랙에서 이제 국내에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알테오제니 플랫폼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로 보이고요. D&D 파마텍도 파킨스 파이프라인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틱 전략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 파트너십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지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주가가 억눌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트너사와 관련된 발표가 나올 때 함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힘이 나겠죠. ADC 같은 경우에는 리가켄바이오가 GSK 발표와 좀 연동돼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발표와 함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요. 한미약품과 펩트론이 대표적으로 국내 비만 치료제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인데 노모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발표와 함께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으니까요. 관련된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력을 발표할지 전략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아시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관련돼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너사들이 발표를 하고 빅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과 연관돼서 이 발표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언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들 잘 가겠네라고 하면서 집중됐던 수급이 실망 매물로 추려되는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발표되지 않은 비공식 미팅이고요. 비공식 미팅이 물밑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일 날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미팅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에 따라서 기업별로 움직임이 첨예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는 기대보다는 확인을 기다리는 구간이고요.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어떠한 전략이 나올지 발표가
신호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저희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급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듯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란과 정책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까지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CPI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확인하자는 심리가 강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는데요. 4,7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시장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 4,715포인트를 터치를 해냈습니다.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4,700선 현저에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 950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이탈한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939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을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현물 시장 모두 팔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순매수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 팔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은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 확인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3,8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닥 지수 하단을 개인이 지지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들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89%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89% 2011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4.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 정부에서 확정이 됐었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 현 정부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전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서정기전 10%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한정기술 9%가량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2.9%, 2.8%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2.7%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지주회사 확인되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지주사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3차 상법 개정안 지난해 표결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뤄지는 모습이 있었다가 다음 주 안건이 좀 상정이 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주사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세아홀딩스 8%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의 경우에는 7.8%대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림지주 6%, CJ는 4.6%, 효성의 경우에는 3.7%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종목별 특징도 체크해 보시죠. 네,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SK 하이닉스 향으로 TC 본더 장비 공급 계약 소식 알리면서 장 초반에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측에서 이제 청주에 첨단 패키징 팹을 신설한다, 19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 핵심 밸류체인들, 특히나 후공정 관련 기업들로 온기가 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HBM의 후공정의 핵심 장비인 열압착, TC 본더를 생산하고 있죠. PSK 홀딩스의 경우에도 HBM의 후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인 리플로우 그리고 디스컴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레이저 마킹 그리고 HBM용의 드릴링 및 어닐링 장비의 강자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고요. 두산의 경우에도 패키징의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 CCL을 공급하면서 핵심 밸류체인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기업들 위주로 또 견조한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100만 닉스를 또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 눈높이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증권가에서 이제 100만 원 선을 훌쩍 뛰어넘는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맥커리에서는 112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UBS에서도 압도적인 이익 성장 잠재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HBM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인 실적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고요. UBS에서는 특히나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이 아니라 150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밖에 SK증권에서도 100만 원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다올 그리고 흥국투자증권 측에서 94만 원, 95만 원까지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미 반도체가 장 초반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PSK 홀딩스도 2%대 오름세에 부착되고 있습니다. 52,0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삼성전자 오늘 1%대 강세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주춤한 모습입니다. 약보합권 흐름. 이오테크닉스는 1% 안팎의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 관련주 짚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3바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이제 기업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글로벌 넘버원 탑티어의 CDMO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2025년 지난해의 주요 성과로는 인적 분할을 완료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점 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었던 송도 6공장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내비쳤는데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내에 6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또 미국의 생산시설도 10만 리터 규모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송도 6공장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결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ADC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관심 많이 모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ADC 항체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코멘트 남겼고 또 글로벌 제약사와의 ADC, CDMO 수주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완제의약품의 ADC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 1분기에는 완공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차원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AI의 도입 범위를 늘리면서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삼성 DNA를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점은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면서 그룹 차원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은 어떤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반
전반적으로 행사 진행과 함께 좀 세론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래도 삼바가 대장주로서 지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서 또 크게 급등해주는 흐름이죠. 이제 200만 원 선 가시권에 들어온 흐름이고요.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오늘 줄줄이 하락세 그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트럭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에서 5%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은 3%대 조정을 좀 받으면서 46만 2,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쪽 이슈도 함께 점검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백화점 붐이 잘 되고 있다. 명품이 만들 신세계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명품 부문의 견조한 성장이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 먼저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2만 1,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올해 내수 소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인바운드 수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또 본점 리뉴얼 효과까지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본점의 경우에는 리뉴얼을 완료했는데 12월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수준이나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인천공항의 면세권역 철수에 따라서 면세 부문의 이익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적 가시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올려 잡으면서 기존 대비 23%나 상향을 했습니다. 역시나 업황이 좋다라는 의견이고 4분기 백화점의 기존전 성장률 14%로 코로나 이후로 최고 수준인데 현재도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매출 비중 좋다라는 이야기, 자회사까지 실적이 동반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수와 인바운드의 양축으로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올해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통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신세계가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6% 이상 뛰면서 96,500원 선 지나갑니다. 롯데쇼핑과 호텔신라, 이마트도 1에서 3%대 강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HL만도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역시나 HL만도 쪽으로도 나와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로봇 액추에이터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들리던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두 단어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 로봇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HL만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지금은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 중에서 HL만도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 증권사들 목표가를 많이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들마다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게 부른 쪽만 보면은 KB증권이 이제 82,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지금 이제 61,000원이죠. 그러니까 한 뭐 30% 이상 윗단을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과거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것들은 이제 뭐 삼성이다, 아니면 LG다 이런 이제 대기업들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세분화돼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HL만도가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2008년도 이제 만두에서도 직접 밝혔죠. 2028년도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텐데 이번에 이제 CES 2026에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나온 내용 중 핵심은 무엇이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에 안착을 하면 몇 년 내에 일단 한 달인지 일주일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긴 합니다만은 하루에 몇십만 개 액추에이터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인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액추에이터의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일단 올해 이제 마스터 모델을 내놓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스터 모델은 그냥 뭐 모고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제품 되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그 바이어들한테 이제 그 자기네들의 액추에이터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그거를 이제 올해 내에 만들어서 영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실적이 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긴 하죠. 일단 올해 실적은 전방 고객사들의 이제 자동차 판매 이제 뭐 현대나 기아나 뭐 외국 쪽에 이제 포드 지금 이런 쪽이 되겠죠. 만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좋은 실적을 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실적이 될 텐데 올해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HL 만도의 예상 어떤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한 25%한 4분의 1 정도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트상에도 굉장히 유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윗단에 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HL 만도예요. HL 만도 보기 전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면 코로나 때 고점이죠. 코로나 때 고점을 훨씬 넘어서 있는 상황.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도 코로나의 고점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L 만도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모비스 보면은 코로나 때 고점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특징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HL 만도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때 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죠. 왜 이런 상황이 오는지 실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사실 HL 만도의 코로나 때서부터 지금까지 실적 증가세를 보면 그 코로나 때 고점보다 밑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다른 웬만한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완성차 기업들, 그 네임드 부품사들의 주가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HL 만도는 실적도 괜찮고 절대 코로나 때 고점보다 밑에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만 보더라도 훨씬 윗방향 열어놓고 로보테마에서 또 액추에이터 물론 뭐 현대 기아 쪽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 모비스와의 어떤 경쟁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실적 대비해서 다른 완성차 부품사들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L 만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진행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한미 반도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HBM용 TC 본도 이제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고 또 개장 전에 공시를 해줬고 TC 본도의 경우에는 HBM 제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만큼 HBM 관련주로 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에 가장 주목을 해 줄 만한 부분은 이제 SK 하이닉스와의 이제 HBM TC 본도 공급 계약건인데요. 계약 금액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계약 금액 96억 5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네. 96억 5천만 원은 TC 본도 이제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이제 세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세대 정도는 사실 계약 금액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한 대당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어떤 그 둘 사이에 밀월 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금이 좀 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는 하이닉스 말고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좀 치중을 했었고 하이닉스는 이제 하나 세미텍 쪽으로 좀 약간 무게가 기우는 감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HBM TC 본도 쪽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한미 반도체 쪽으로 어떤 뭐 손을 내밀고 있는 어떤 화해 무드가 좀 약간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돼서 이제 장비 공개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이 부분에서 전자파 간섭을 차단하는 장비인데 그 부분 한미 반도체가 원래 우리나라 1등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사실 증권사나 외국계 IB 쪽에서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들과 목표가 하향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모멘텀은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의
어떤 공급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왜 나왔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일본의 뭐 신카와라는 쪽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한미반도체가 과연 TC 본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플럭스리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도 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그 부분에서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TC 본도에 있어서만큼 지금 한미 반도체가 전 세계 원탑이긴 합니다만은 하이브리드 본도 넘어가기 전에 중간 이제 플럭스리스 본도라는 중간 장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정말 뭐 쟁쟁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같이 하고 있는 배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화 세미텍, 그다음에 LG전자도 하이브리드 본도에 진입을 하겠다고 작년에 굉장히 크게 좀 언론 플레이가 좀 있긴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가 과연 TC 본도에서의 마켓 점유율을 하이브리드 본도에서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그 하이브리드 본도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플럭스리스 본도를 납품을 하긴 했었죠. 한 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이걸 당분간은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HBM4 정도에서 하이브리드 본도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빨라도 HBM4E 이제 7세대가 되겠죠. 이쪽에서 적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좀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만 한미 반도체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진동을 잡는 부분입니다. 이제 붙이는 TC 본도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진동 위험은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장난감 만드시는 분들 만들어 보시면 본드로 뭔가 붙일 때 이렇게 손을 떨거나 그러면 잘못 붙여지는 그것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정말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진동을 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하이브리드 본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세상으로 한 7%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2% 이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가장 좀 안 좋은 그 뉘앙스가 나왔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면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좀 쳐볼게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IB들이 한미 반도체는 TC 본도는 굉장히 좋지만 하이브리드 본도 쪽에서는 어떤 뭐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의견서들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란 듯이 한미 반도체가 좀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들어서 또 이제 반도체들 상승과 더불어서 또 삼성전자 쪽 이제 공급망 진입 얘기도 같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넘었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나왔습니다. 24년도 2분기에 이제 고점을 올해 넘어섰는데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보고서가 단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여러분은 이제 증권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한번 리포트를 읽어 보실 텐데, 한미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이후로 일단 한미 반도체 10월 정확히 30일 정도의 마지막 리포트가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좀 약간 너무 높으면 밸류가 높으면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안 쓰긴 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40위입니다. 40위. 40위면 기업은행, LG전자, 삼성, SDS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맞비교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40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위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사실 싼 건 아니죠. 정리를 좀 하면 사실 지금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약간 로봇이나 이런 자동차 쪽에 분위기를 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윗방향은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볼 필요성이 있는 모멘텀은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점유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공급망을 또 다양하게 넓혀 나갈지 여부에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포착주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업종별로 순환매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고환율의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넷마블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넷마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작년 말 지금 제가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실적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미 나온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근데 4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실적이 주가에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넷마블 알아는 봐야죠. 일단 포착 종목이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만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170% 가까이 정확히 169%가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4분기에 사실 넷마블 이렇다 할 신작이 없었거든요. 3분기에 나온 이제 뭐 뱀피르나 이런 게임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4분기에는 신작이 없었기 때문에 넷마블이 신작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이 이제 26년도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증거가는 보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환율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넷마블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환율에 굉장히 유리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넷마블이 고환율에 굉장히 유리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단 하나의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홍콩에서 과거에 한 20년도인가 2019년도에 홍콩에서 이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스피넥스라고. 그때 2조 원 넘게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거의 다 빚으로 이제 달러 빚으로 이거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달러 매출도 굉장히 많지만 이 달러 빚이 2조 원 이상 있다 보니까 이 고환율에서 이게 양날의 검이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지금 많이 상환을 했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스피넥스에서 작년에만 아마 한 배당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일단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지금 이제 굉장히 이쁜 어떤 백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이제 넷마블과 관련돼서 관련 있는 기업 3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코웨이, 그다음에 하이브, 그다음에 NC소프트 이게 이제 넷마블이 다 굉장히 많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코웨이는 넷마블이 뭐 대주주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넷마블에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가에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넷마블 시총이 4조 원이 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코웨이, 하이브, 그다음에 NC소프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조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 거 2조 원 가치를 빼면 지금 넷마블의 퍼가 좀 러프하게 잡아도 한 6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 내에서도 굉장히 저퍼고 게임주는 사실 고퍼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넷마블은 그 안에서 정말 딥밸류라고 할 정도로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가격 전략. 매수가는 51,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죠. 62,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4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게임주 안에서 또 추천주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2,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단일 과반 노동조합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제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다. 13일 기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가입자는 55,268명으로 연말 대비 2주 만에 4,400여 명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이달 내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조 측은 과반 기준을 약 62,5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체 임직원 13만 명 중 반도체 부문 소속의 가입
가입률이 80%에 달한다. 단일 과반 노조가 현실화하면 교섭 대표권과 단체 협약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8년 첫 노조 설립 이후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이번엔 회사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까지 선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4,700선을 안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져도 지금 뭐 지수가 올라가는 뭐 이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거 뭐 계속 가니까 좋긴 한데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약간 불안한 면도 있어요. 아, 이게 또 확실히 좀 높이 올라가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또 건물에서도 바라보면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아마 떨어지는 게 또 이제 그동안에 또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거 좀 불안한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내 계좌의 지수 상승을 다 누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저는 좀 소외된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만큼 안 올라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꺾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도 꺾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꺾인다라는 게 더 가기 위해서 살짝 숨고르기 하는 거지 여기서 장이 끝났다에 꺾인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올라가다가 살짝 쉬면서 숨고르기 하는 구간이 네. 순환매가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좀 소외돼 있었는데 내 종목은 별로 안 올랐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때 핵심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수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없으면은 바보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새해가 되고 나서 뭐 이런 분석도 있죠. 우리 지수가 올라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기여한 게 80%가 된다라고 네,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종목을 안 들고 있으면 좀 소외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 CES 관련주들 우리가 지난달에 이렇게 매집해놨던 종목들 요즘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 다 보이실 거예요. JP모건 SK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열리고 있는데 정작 CES 열리니까 휴식 취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니까 휴식을 취하고 이런 모습 보이죠. 그럼 요거 끝나고 나서 시간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높은 만큼 여러분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즐길 수 있는 구간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형님이 먼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동생들 이렇게 끌어올릴 때도 동생들도 으라차 하고 많이 올려 세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세요. 내가 지금 소외 종목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 과감하게 지금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도 시장은 좋을 거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명확하게 상반기까지는 걱정이 없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좋을 겁니다 말씀드렸고 아직도 반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반년 이후에는 그럼 안 좋습니까? 라고 하면 반년 지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사람이 뭐 2년치, 3년치를 다 내다보고 명확하게 맞추게 됩니까? 1년 반만 해도 뭐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는 큰 그림 잘 그려드린 것 같고 그 그림 잘 그려놓고 그 뒤에 그림도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별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파트너님 말씀처럼 저희는 요 상승을 즐기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단서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해서 또 말홈런을 때릴 수 있을 좋은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뭘까요? 자, 우리 뭐 반도체 얘기 계속했는데 AI 반도체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럴까요? 싶습니다. 네네. 네, 뭐 우리 CES 말씀드리면서 CES 구간에 생각보다 별로 못 올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저전력 반도체나 온디바이스의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난해 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CES 기간 중에는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 생각하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주 반도체에 엄청나게 열광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듯이 좀 미리미리 이제 화제가 되고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트렌드를 보면은 주도 섹터가 어딘지 보인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올해는 온다라고 하면 이 AI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CES 최다 혁신상 분야가 올해는 온디바이스 AI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가 구글에서 TPU 출시하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 맞춤형으로 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재작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브로드컴에서 맞춤형 반도체 우리가 갑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2025년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원래 월 14만 장 생산해서 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17만 장까지 늘린다. 그럼 3만 장 어디로 가요? 브로드컴이겠구나라고도 미리미리 알려드렸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브로드컴이 3만 장으로 족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14만 장을 가져가는데 브로드컴에서 뭐 구글만 보낼 겁니까?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맞춤형 반도체로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3만 장 갖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안이 어디가 있느냐?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기업들을 봤더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랑 다 이제 물량이 안 되네. 그럼 남은 기업들을 보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에서도 뭐 모바일 가전, 뭐 자동차 AI 인프라 달려나간다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도 뭐 뛰어들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없이 지금 고성능 하이브리드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AI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올해 트렌드가 잠깐 반짝이 아니라 지속되는 거고 앞으로 더더욱 확장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범용에서 맞춤형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이 분야로 해서 국책가주로 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AI 쪽에만 뭐 100조 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30조 원을 여기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도 뭐 팹믹스도 다 확장을 하고 더 개발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든든하게 반도체 쪽 보는 게 가장 편하지 않나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들도 관심 갖고 보신다라고 하면 뭐 이미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 올해 또 텐베거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4번 타자 업종은 AI 반도체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뭐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연초에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올해도 계속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꼭 들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뭐 또 더 들고 갈 수 있을 좋은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 4번 타자 업종에 골라봤는데 그럼 안타 종목부터 볼까요? 든든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정감을 주는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네, 다들 뭐 미래에서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예. 네, 답은 정해져 있는 그쵸, 종목이었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의 지휘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만 생산하느냐라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이런 쪽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웨어러블 기기랑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 어디예요? 하면 또 삼성전자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공급자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나도 뭐 간단하게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HM4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도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그래서 작년부터 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소통하더니 결국에는 이제는 뭐 HBM4 같은 경우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HBM에 대해서 그동안 하이엔드를 공급 못하고 한 단계 낮은 제품만 공급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밸류가 낮아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거죠. 괜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엔비디아에 공급 안 하면은 그럼 또 역시나 안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브로드컴에서 삼성 SK하이닉스에서 일부 공급하는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삼성전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엔비디아에만
의존하고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그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공급 업체도 이제 다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엔비디아 하나 우뚝 솟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브로드컴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HBM에 대한 리스크 다 해소됐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 기기와 HBM 그리고 범용 디램 그리고 이제 이 SSD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올해부터 벌어진다는 겁니다.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네. 그래서 더 확장돼서 갈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CXL하고 소캠도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CXL은 계속 3.0, 3.1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AI 열풍으로 해서 모든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그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HBM인데 이 부분까지 해소됐다. 그냥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그리고 국내외 리포트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이고 역시 주가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가장 든든하잖아요. 안정적인 종목으로 안타 삼성전자로 함께 출루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AI 반도체 어떤 종목, 2루타 빠른 종목으로 가볼게요. 2루타까지 갈 수 있을 빠른 종목 뭘까요? 네, 탄력 있는 종목,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은 텔레칩스 텔레칩스? 선정해드리겠습니다. 텔레칩스도 사실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이미 말로 없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드렸는데 이미 한 차례 올라오고 휴식을 취하고 있죠. 네네. 각도가 좀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역시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 말씀드렸는데 온디바이스 AI가 트렌드다라는 거 반도체 쪽은 알고 계실 거고 네.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올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AI 반도체 계열 MPU 쪽을 만드는데 자동차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기존에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역시나 벌써부터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잠깐 쉬고 있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머스크발 자율주행 시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돌핀 5 칩이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에다가 이제 MPU를 같이 해서 탑재할 수 있는 플러스해서 탑재할 수 있는 원래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칩이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자동차 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많이들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현대차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유럽 상위 기업들이나 완성차 기업들에서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심 보이면서 좀씩 수주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자회사인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IP, 영상 IP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 아주 보기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현대차, LG전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이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칩셋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손색이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의 칩을 볼 때, AI 관련된 칩을 볼 때는 텔레칩스를 주목하자. 빠른 종목으로 2루타 종목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호타준족 멀리도 가고 또 높게 빠르게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호타준족으로 3루타는 뭘까요? 3루타 종목으로는 이제 그 반도체 IP 쪽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이 종목 저희도 또한 알려주셨죠? 이제 한동안 말로 없는 순위 상위권에 있다가 이제 슬쩍 이제 순위 밖으로 밀려 있는데 사라졌던데. 네, 그래서 텔레칩스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는 사실 둘 다 2루타, 3루타 놓고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럴 네네. 정도로 자리도 굉장히 좋고 추세도 지금 예쁘게 만들어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눌림목까지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CES 기간에 잘 안 움직인 것 같은데 CES 끝나고 요즘에 로봇주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후 로봇주 다음에 또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런 반도체, AI 반도체 쪽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 이 부분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일단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일주일 기다리냐, 2주일 기다리냐, 아니면 한 달 기다리냐 이 차이이지 그 종목들은 결국에는 보답을 합니다. 덜 올랐으면 덜 오른 만큼 폭발적으로 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추세적으로 올랐으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올해가 시작인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필수 반도체 IP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그 도시를 연결해주는 고속도로 역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반도체 IP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산자부에서도 K 온디바이스 AI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를 시켜가지고
이 기업에 대해서 사실 이 기업하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대장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맞춤형 반도체 설계 지금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많은 수주를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흑자 달성을 하면서 로열티 매출을 크게 늘려갈 수 있는 원년이 된다라고 봐요. 그럼 올해가 흑자 달성을 하고 커지기 시작하는데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요. 첫걸음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HBM도 SK하이닉스가 3만 장 공급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삼성전자 소외시키고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7만 장 이런 뭐 19만 장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3만 장 시대에 여는 그 초입 단계에 열려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갖고 눌림목에서 딱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에 잘 담아놓고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템베거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3루타 종목, 호타준적 종목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저희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도 알려드렸는데 네. 그렇게 상승하고 지금 쉬고 있는데 오히려 좀 공략해볼 만한 좋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루타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 없는 홈런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뭐 새로 들어오고 바뀌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1페이지에 100% 아래 종목은 조만간 볼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로메카가 또 와. 네, 뉴로메카가 오늘 뭐 2연속 상한가 노리면서 뭐 순위에 어제 보이지도 않았던 종목이 바로 갑자기 4위로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뭐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4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종목이 4위까지는 잘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2위, 3위에 있는 캠코아이로스페이스, SOS랩처럼 이제 100%대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4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LX 일렉트릭이 오늘도 이제 수익률을 올라오긴 있는데. 끌어올렸는데 뉴로메카가 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LX 일렉트릭은 꾸준한 종목이니까 제가 볼 때 이 종목 또한 100%는 뭐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뭐 대격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SV테크도 뭐 어제 새로 진입했는데 6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 사실 제주반도체는 지금 28,000원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눌리는 구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4종목밖에 안 되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래서 새로 들어온 종목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뉴로메카입니다.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조금 거친 다음에 와, 좋은- 어제 오늘 대단합니다. 네, 좋은 종목은 역시나 움직인다라는 거, 이 부분을 움직일 때 추세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움직일 때 폭발적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좋은 소식은 계속 들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 벌써 이렇게 올라오면서 멋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55,000원을 넘어가면은 괜찮은데 못 넘어가면은 오늘 뭐 종가에서 뭐 일부 내일까지 해가지고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줄이면서 보시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45,000원 흔들기 나오는 구간까지 보던지 아니면은 5만 원을 이탈했다 다시 회복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SBB테크 추가적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정말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멋지게 네. 참 좋은 타이밍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 1차 상승 후에 휴식 구간이 있으면 눌림목 구간에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SBB테크도 그렇고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린 종목이 다 이런 비슷한 타이밍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타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SBB테크도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왔는데 6만 원 제가 오늘 터치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800원 모자랐습니다. 네, 살짝. 네, 말로 없는 800원 모자랐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는 SB테크도 조금씩 줄이면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으니까 그럴까요? 줄였다가 재매수 타이밍 보시면 됩니다. 그 타이밍 오면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씩 차익 실현 한 30%라도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급등하면서 갑자기 랭킹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많아서 이걸 네. 한 번씩 체크를 해드렸어요. SBB테크하고 한 종목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요즘에 뭐 말씀하시면은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또 뭘까요? 자, 오늘 말로 없는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요? 네, 오늘은 좀 분야별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네네네. 것 같은데 이제 DSP 쪽, 디자인하우스 쪽은 제가 과거부터 강조해드렸는데 이 기업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른 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제일 잘하는 기업 어디예요? 하면 TSMC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네네.
원래 TSMC의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입니다. 이 기업은. 근데 삼성이 반도체 2030, 비전 2030을 내밀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기업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우리랑 함께 합시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럴 얘기가 나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의 DSP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이 말씀 딱 드리면은 얼만큼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ARM의 토탈 디자인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AI 팹리스 뭐 3나노, 4나노 싸그리 수주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보시면은 올해부터 해서 폭발적인 성장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삼성과 함께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진행해 드릴게요. 오늘 뭐 제가 앞에서 이제 좀 많이 말했는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 눌림목 나오는 구간이죠. 3만 원과 요 21선 사이 정도 되는 요 구간, 이 전후되는 구간이면은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종목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올라가는 거는 1차는 뭐 한 3만 5천 원 구간이 뭐 바로 위에 정고점인데 이 구간은 뭐 어렵지 않게 계속 박스권으로 그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면 이제 뭐 4만 5천 원 그리고 5만 5천 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4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니까 4만 5천 원이 뭐 말로 없는 목표가이지만 그 이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를 주셨어요. 삼성이 또 파운드리가 이제 반전을 보여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AD 테크놀로지도 함께 주가 쏘아 올릴 수 있을지 함께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며 장중에 4,700원 선을 뚫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환율도 엔화 약세에 따른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더니 오늘은 다시 1,470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로봇주 CS에서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로봇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오늘 연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출신인 박민우 박사를 자율주행 사령탑으로 전격 영입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연일 쉬어가던 반도체주가 오늘은 다시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HBM 그리고 디램 판매에 힘입어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매출 3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오늘 반도체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에도 오랜만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비트코인이 58일 만에 96,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올해 최고가인데요. 거시적으로는 미국 CPI가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오늘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도 맑습니다. 한수원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원전 이용률을 15년 만에 최고치인 8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 점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9만 원 선으로 되돌려 놓았고요. 이어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원전주의 날씨가 맑다 보니 오늘 전력술비주에도 오늘 강한 햇살이 들고 있습니다. 전력수요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투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특히 LS 일렉트릭에 대한 오늘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면서 운기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 자세한 증권가의 리포트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메모리 호황이 이제 시작됐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5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가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피지컬 AI 수혜주로 꼽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수혜를 받는 가운데 기아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었는데요. 목표가를 16.7% 상향했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리포트 소화하면서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북미 지역 중심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한미 반도체가 강한 햇살을 받는데요. SK하이닉스와 97억 원 규모의 HBM용 TC 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상승 모멘텀 안고 오늘 주가 상승 보이고 있고요. 유로메카 오늘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 개장 직후부터 강했습니다.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 날씨 보이는 유로메카인데 삼성 계열 자산 운용사들이 유로메카의 지분 10%를 확보했다는 점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하이브입니다. 어제장에서 BTS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면서 하이브 주가 맑은 보였는데 장이 진행될수록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 삼천당제약은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관련해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오늘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주가는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상 1월 1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정호의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다음 주도주가 어떤 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이 자동차 그리고 로봇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좀 돌고 있는 시장인데 CS2016에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는데 지금 세간의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로봇 기술을 좀 평가한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아틀라스가 나오고 나서 현대차의 주가나 이런 부분이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용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거였다라고 본다면 저는 현대차에서 이번에 단순 쇼케이스를 넘어서 산업적 상용화 로드맵을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로봇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쇼케이스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28년도부터 이제 미국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지금이 26년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나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제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본다라면 기존의 로봇 관련주들이 갖고 있었던 불확실성,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나왔던 단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부품 시퀀싱 작업에 투입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작업입니다. 물류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의 작용이고 30년까지는 이제 조립과 이제 중량물 처리 등 좀 확대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아틀라스가 다른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중국의 유니티리 대비 더 좋은 모세가 나왔냐라고 본다면 관절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뛰어났다라고 해요. 우리가 기존의 로봇을 다룰 때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로봇 특유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워낙 부드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의 유니티리 같은 경우에 높이가 거의 1.3m가 조금 안 되는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m가 넘어가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커지면 보행 안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모세가 있지만 높이도 높은데 보행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더욱더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반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중국의 기술력이 따라잡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되고 나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켰고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를 진행할 수 있다, 시장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주가 역시나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평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히 재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할 때 당시의 가격보다 정말 많은 가치 평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약 30조 원의 정도로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100조가 안 되는 모습세가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 평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우위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본다면 현대차 그룹 관련해가지고 지배 구조나 이런 부분이 개편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장기적 불안성과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정기성 회장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쏠릴지 이런 부분이 초유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 정기성 회장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자금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 자체적으로 지배 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더욱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번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IPO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 뭐 현대차 주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부분이 정말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치 평가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제 본격적인 양상 시점과 아니면 이런 부분이 더욱더 명확하게 되고 아니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까지도 더욱더 확장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의 가치 평가가 30조 원 정도로 증권사나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 밸류체인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30조에서 최대 50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모비스의 시총이 40조 가량이거든요. 요거보다 더 평가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IPO에 대한 뭐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목표 주가를 주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대차 목표 주가 60만 원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바라보시기에 현대차의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대차 어렵죠? 네. 어렵죠. 왜냐하면 네. 적정 평가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현대차가 뭐 40만 원 가냐 이런 거는 정말 꿈에도 못했던 부분이 정말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기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지금은 50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드리면 테슬라 대비 너무 저평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테슬라보다 저평가가 됐다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전기차 플러스 우주항공 로봇 뭐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가 왜 달라지고 있냐라고 본다면 CES 이후로 이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자율주행,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도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고 기존 원래 하던 일, 자동차나 이런 판매 대수도 글로벌 판매 대수를 2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본업도 잘하고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에서 약간 키포인트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는 왜 이렇게 테슬라보다 이렇게 느리지? 테슬라는 뭐 FSD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꾸 느리냐? 이런 부분이 되게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로보택시 상용화나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그것 또한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충족을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로봇 같은 경우도 앞서 말했다시피 아틀라스가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도 성능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대차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기업들보다 어떻게 보면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상용화가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이 꼽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 50만 원이면 정말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40만 원을 넘긴 시점이기 때문에 그 대신 50만 원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 가격대를 돌파해 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 70까지도 뭐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 기준에서는 50만 원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룹주들이 이 밸류 체인에 속해서 잘 가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신고가 돌파한 기업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그 그룹사들 가운데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오토웨버를 제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승률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종목이 좋은데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한 번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로봇 제어 스마트 팩토리에 소프트 연계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장기 산업 모멘텀에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의 유통과 AS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는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공장 부지나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유통과 AS 같은 경우에 초기 자본 비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원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또 가볍게 올라가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약간의 품절주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75% 이상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정의선 회장님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도 지분율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부분이 75% 정도가 되고 있고, 국민연금까지도 다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에 비해서 가벼운 흐름세나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더 드리자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많이 가는데 기아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기아 지금 조금 시동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아는? 괜찮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요. 근데 진짜 많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뭐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현대차가 못 가고 기아차가 거의 더 잘 갔던 모세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뭐 1% 갔으면 기아차는 2% 가는 모세가 나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에서 집중적으로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밸류체인이 나타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런 모세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가 그런 부분을 완성을 한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수혜를 볼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기아차가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이왕 들고 가실 때는 현대차를 들고 가시는 게 더욱더 안전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자율주행과 관련된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자율주행 라스베가스에서 좀 시범 운행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게 테슬라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자율주행을 좀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진짜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네, 정말 맞아요. 뭐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 규제가 많아서. 늦게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더 잘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순수 N2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뭐 명령어나 이런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카메라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심층 강화 학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롤 베이스 기반 플러스 데이터 기반인 엔드-투-엔드를 결합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로
결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선발 업체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약간의 후발 업체는 그 앞장선 기업들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흡수하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한 박자 늦어졌지만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엔드-투-엔드 롤베이스 기반은 이제는 구글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장점만 합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또 롤베이스가 좀 앞장섭니다. 더 앞장서고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지금 현대차의 방식이 안정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하면은 상용화 되면은 안정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이슈가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 구조나 이런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안정성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추후에 이제 안정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장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롤베이스의 엔드-투-엔드 방식이 결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조금 속도는 늦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대차가 새해 들어서 완전 주도주처럼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피지컬 AI의 주도주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먼저 실적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섹터를 조금 더 축약해서 본다면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리고 종목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로봇, 자율주행, 네. 차량용 반도체 너무 이 셋 많아요. 중에 네. 가장 먼저 실적에 대해서 우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로봇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율주행 플러스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로보택시가 어떻게 보면 법 제화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자기네 자체 공장에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 규제나 이런 부분에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보다는 로봇 부품 쪽이 조금 더 앞장이 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HL 만도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회사는 다들 알다시피 현대차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에 끼인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부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이제 로봇의 액추레이터 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차가 조금 더 로봇에 또 앞장이 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제는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로봇 부품까지도 확대하는 모습가 점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라면 다른 회사들보다 R&D 비용이나 어떻게 보면 경쟁력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부분 로봇 부품 중에 HL 만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현대차 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 9일 이후 12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투자자가 빌린 주식의 누적 규모로 공매도 수요와 함께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됩니다. 대차거래 잔고가 12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최근 증시 상승 흐름과 맞물려 투자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신용거래융자가 집중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들어 대차거래 잔고 1위는 삼성전자로 13조 원대, 2위는 SK하이닉스로 1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한미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랠리 기대와 함께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업종으로 쏠린 수급 변화가 지수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신용융자가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반대 매매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가격 하락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의 장점은 이와 같이 급등하거나 과열된 종목을 대해서 조정을 받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주는 순기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주가가 급락할 때 더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가 레버리지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업종별 수급 구조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퍼스트프렘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출렁임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보셨을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 순환매의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 조금은 이제 그 흐름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동안 조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의 순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이라든가 또 유통업체들, 또 호텔 관련주들 뭐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 밖에 뭐 보험주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어떤 테마 쪽에서는 뭐 가상화폐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세도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뭐 증권주라든가 이런 쪽도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 결국은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주도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국면에서도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흐름 자체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수에서 종목으로의 어떤 일부 이동도 좀 감지가 된다라는 거죠. 뭐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우리가 또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어떻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 오늘 같은 경우 뭐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좀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러셀 2000의 강세예요. 네. 러셀 2000이 올라오면서 결국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M7으로 대표되던 어떤 그 빅테크들 중심의 시장 흐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의 어떤 시장의 변화 내지는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그러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사실 오늘도 시장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시장이 참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안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중에 오늘도 뭐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었고 변동성은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뭔가 이제 좀 밀리려고 할 상황에서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의 고객의 탁금이 이제 92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조를 넘어선 것이 불과 한 3, 4개월 전인데 이제 90조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심리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냐면은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된다라는 심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을 못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성급해지는 이러한 상황들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은 장중 조정에 그치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짧은 조정 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순환매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강한 지금 하방을 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 갔던 업종으로 매기가 번져가면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포모 효과로 인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현상, 수급이 비더라도 금방 또 다시 차오르는 흐름 같은 것을 좀 특징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강보합권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좀 장 초반에 출렁임을 뒤로하고 오후장 중 내내는 플러스권 흐름을 유지해 주려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0.75%까지 현재 구간에서 또 상승력을 더 발휘하고 있습니다. 4,725.89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에도 좀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내 하락 전환한 이후로는 조금 더 낙폭을 키우려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1% 내외의 낙폭까지만 그렸습니다. 942.2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0.8% 강세 마감 예상되면서 오늘도 대형주 위주의 오름세 돋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역시나 수급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7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로 현재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그만큼 물량을 좀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인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2천억 원대 순매도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의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을 좀 출해내는 분위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졌고요. 반면 개인 나홀로 사자세 4,253억 원의 순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 흐름을 유지해 주려는 흐름, 결국에 삼성전자는 2%대 오름세로 14만 원 선 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4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삼바가 오늘 2%대 강세로 또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줄줄이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장중에 방향성 탐색을 지속하더니 결국에는 막판에 기관의 매수세가 탄탄히 받쳐주면서 또다시 최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700선까지도 시원하게 안착하는 데 성공한 코스피인데요. 다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반도체가 들어 올려주면서 지수 역시나 함께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1% 넘은 강세, SK하이닉스도 견조한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이닉스와의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2% 넘는 상승분을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반도체도 좋았고요.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까지 일제히 4% 이상의 상승분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2차전지 그리고 방산, 조선 관련된 기업들에는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이러한 수급이 오늘도 완성차 기업들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5% 넘는 강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고요. 또다시 신고가 돌파하는 움직임,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로 수급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2% 넘는 상승력 나타났는데요.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이용률을 높이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K 5%, 두산 8% 그리고 LS도 5%가량 상승했고요. 삼성물산도 3%가량 오르면서 지주사 그리고 금융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와 색깔 자체가 좀 다르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기대감이 실망 매물로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펩트론 8%, D&D 파마텍 4%가량의 조정, 리가켄바이오와 보르노이도 오늘 5%에서 3%가량의 강한 조정이 나왔고요. 반면 파마리서치가 최근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시장에서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시세 나왔습니다. 2.5% 견조한 움직임 포착이 됐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 일제히 하락했고요. 로봇 관련돼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SPG는 오늘 4%가량 빠졌지만 유일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움직임이 엇갈렸는데요. 리노공업 오늘 1% 넘는 상승, 하나마이크론도 4%가량의 오름세, 테크윙이나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조정을 받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화장품 관련 일부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실리콘투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좀 엇갈린 움직임이 나온 것이 특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단의 견조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65%대 오름세 확인이 됩니다. 결국 전거래일 대비 30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4,724.1로 역시나 또 최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0.7% 약세로 오늘도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갔습니다. 942.18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0.7%대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주춤하면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오전 장중에 4,669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요. 이내 상승 전환한 이후로 4,722포인트까지 결국에는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술렁임이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내내 오후장 내내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장중에 937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낮추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함께 덜어내는 분위기였고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6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오늘 결국 집계가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2천억 원대, 기관이 1,500억 원대 물량을 출하했고요. 개인이 물량 받아가면서 4,281억 원의 순매수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보도록 할까요? 1위에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올라왔고요. 기아도 오늘 현대차와 주가 키 맞춰주는 듯한 흐름 보이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SK스퀘어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지분 가치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말에 이제 탑10으로 시가총액 탑10으로 들어온 이후에 올해 내내 계속 10위권 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LS, HD, 현대일렉트릭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닥단에서는 에이빌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왔는데 주가는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조정을 받아가는 흐름이고요.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KBT 관련주들 다시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CMTX, 원익 IPS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외국인의 관심을 받아갔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도 돋보이는 주가 흐름 나타냈는데요. 이제 내달 초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에너지 분야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회 연속 참가를 하는 것인데 이 전시회에서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올해 수주 성과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92만 9천 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4%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92만 2천 원 선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투탑이 함께 이름을 모처럼 올렸고요. 현대차도 기관의 선택을 받아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미국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원전주 흐름을 주도해줬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조용히 상승세 보이면서 이번 주 내내 주가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1위에 올라왔는데 주가는 좀 크게 빠져가는 모습, 제약바이오 전반에 하락세가 좀 감지되기도 했고요.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반면에 상승세 가져가면서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부 T&D의 경우에 호텔, 레저, 리조트 쪽의 주가도 다시 반등하는 흐름 속에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콘텐츠주 CJ E&M과 마찬가지로 업황 개선에 따라 이제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받아가면서 주가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CMTX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인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수급이 좀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장 중에 11만 7,400원 또 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부장단으로 수급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으로 계속해서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결국 13%대 급등세로 11만 4,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특징주들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시장의 세 가지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4,700포인트에 안착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종가에는 힘을 더 받으면서 4,720선을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요. 4거래일째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지수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1,480원대를 목전에 두고 지속적으로 지금 경계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율의 부담감 속에 외국인은요, 양시장에서 5거래일째 이탈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의 상호 관세 판결이 임박을 했습니다. 무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또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이를 앞두고 오늘 시장에서 경계감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못 내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JP모건 헬스케어가 개막된 뒤에 세론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과 빅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대형 빅딜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국내 기업과 파트너사들의 발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에 대한 언급이 저조하다는 것 또한 실망 매물로 출회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의 모멘텀이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지주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커지고 있고요. 지주사와 증권, 보험과 은행주들이 오늘 상대적인 강세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지주사 가운데 한화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룹주 안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도 있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인적 분할에 대한 의결과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안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고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 시장이요 빠질 듯하면서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4,700선 돌파했고 결국 4,700선 위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반면에 2거래일 연속 하락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먼저 이제 그 이벤트를 꼽자면은 TSMC의 실적 발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TSMC의 실적 발표에서도 역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초로 2나노에서의 어떤 그 매출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란 얘기예요. 향후에 이제 지금 TSMC의 방향성을 볼 때 2나노에서의 어떤 생산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총 비중이 10%가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미세 공정에서의 수율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다시금 이제 미세 공정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늘 또 하나의 또 아직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늘 밤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이 이제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위법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또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지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 B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도 봐야 되겠고 뭐 사실 굉장히 복잡한 또 상황이 뭐 놓여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을 빌미로 해서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조정의 구실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지금 하나의 또 시장의 우려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480원대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외환 당국이 고강도의 개입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1,420원대까지 좀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달러 결제 수요의 증가라든가 또 뭐 무엇보다도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동조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근접하고 있다는 부분. 결국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지금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내적인 이슈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그럼 어떤 종목으로 좀 눈길을 줄 수 있을지 바라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JP모건의 스퀘어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거론이라든가 뭐 기술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K 이노엔이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의 한 12% 정도 하락을 했고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한 15%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단가다. 결국 빠진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HK노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인 K캡을 미국 FDA 지금 승인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결국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세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FDA 승인을 받는다면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기존에 진출해 있는 다케다 제약의 제품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점유율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이 K캡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5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블록버스터 약품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확장세에 방점을 찍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R&D 쪽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암이라든가 소화기 질환이라든가 뭐 당뇨 같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쪽의 영역으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성과가 나온다면은 기존의 신약 K캡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이제 든든한 어떤 그런 그 파이프라인으로서 작동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작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의 매출을 최초로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지금 실적 성장세는 올해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57,000원, 손절 라인은 4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지퍼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이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이를 잘 이용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5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이 메인 트랙에서 공개를 했고 발표가 있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세론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발표하는 기업들도 기대감을 크게 갖지는 않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그 실망감을 지금 좀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이 JP 모건 헬스케어에 거는 기대가 좀 컸었는데 사실 내용이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실망을 자아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른 업종으로의 어떤 매기가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결국 이 흐름이 또 어느 정도 일단나게 되면은 다시금 또 바이오 쪽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계속해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뭐 비만이라든가 ADC라든가 이러한 그 바이오에 있어서의 그 재료들, 여기다가 이제 올해는 어제 같은 경우 CDMO 업체들의 어떤 또 이제 그 중국 관련 생물 보안법 관련된 또 호재도 이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이 이제는 찍히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하나의 또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할까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유동성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그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는 그런 어떤 그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인의 매수세도 있지만은 뭐 우리 ETF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관의 매수세로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기관이 6천억 이상의 매수를 보였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런 성격의 매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시장을 좀 이끄는 힘은 이러한 유동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내일도 이러한 유동성의 향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유동성의 힘이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